오케이. 그래서 제일 큰 단원의 두 번째 단원인 삼각함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새롭다기보다는 그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첫 번째 단원에서 배우는 삼각비라는 거 있지, 그지? 어렴풋 생각나나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했던 거? 그곳의 확장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너무 낯설지는 않을 텐데, 물론 새로운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중학교 얘기를 잠깐 해보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읽을 때 0도에서부터 90도까지만 읽었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중에는 뭐 사인 0, 사인 30, 뭐 코사인 45도, 코사인 60도, 탄젠트 45도 이런 것들 특정한 각도에 대해서는 외우고 있는 것들도 있죠, 여러분들. 그런 각들을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0도부터 90도까지 4분면으로 따지면 제1, 4분면에 있는 각도들만 어떻게든 다뤄봤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아까 확장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90도를 넘어가는 둔각 또는 3, 4분면, 4, 4분면까지 쭉 넓혀볼 거예요. 각도를 확장해 갔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 요거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예각을 넘어서는 이제 둔각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각도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정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볼게요. 제목은 이제 일반각이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각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잴 거냐예요. 여기 그림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어들이 있는데 단어들을 좀 잘 체크를 하시고 사실은 단어를 묻진 않아요. 우리 문제에서. 그런데 어떤 문제가 튀어나왔을 때 그 단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단어를 좀 잘 정리해 둡시다. 먼저 각이라는 걸 잴 건데 각을 재려면 벌어진 정도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그 기준이 필요해요. 뭔가를 고정시켜 놓고 거기서부터 얼마나 벌어졌는지 이렇게 보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반직선을 표현을 해볼 거야. 그게 누구냐면 잠깐만. 그게 누구냐면 두 반직선을 만나게 한 O 이거를 이제 원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준 각을 재는 기준선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초선 시작하는 선이다. 각을 재기 시작하는 선이다라고 해서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야. 물론 이 녀석 말고요. 뭐 이렇게 요 녀석을 시초선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벌려놓던가 이렇게 벌려놓으면 각이 생기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XY 좌표 평면상에서는 X축의 오른쪽 방향,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습니다. 알겠죠? 보통 그렇게 잡고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볼 거야. 그러면 시초선을 잡았다는 얘기는 이걸 이제 고정시켜 놓고 각을 재보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4분면을 생각을 해보면요. X축, Y축으로 네 군데로 쪼개진 곳을 4분면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어디서부터 1을 갖다 박습니까? 제1, 4분면이 어디지?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녀석이지. 그래서 여기를 제1, 4분면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다음 제2, 4분면은 어디로 넘어가요? 왼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방향을 잘 생각해보면 조금 전에 X축이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각을 재기 시작하는 선으로 잡는다라고 했는데 방향이 이렇게 생겼어. 맞지? 제1, 제2, 제3, 제4 어때요?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처럼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각을 잴 때 기본적으로 각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반직선 P를 이렇게 이제 그려놨는데 벌어진 각도부터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시초선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각은 나중에 표현을 할 건데 요만큼 각도만큼 벌려놨어.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이야 라고 해서 양의 방향 각이라고 표현할 거야. 그래서 이거는 표현을 플러스 각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45도만큼 벌어져 있어요. 우리가 보통 45도 표현해보면 45도 적고 끝나잖아. 그지?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방향을 따져서 시초선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45도라고 하면 45도에 플러스를 이렇게 붙여넣으면 되겠어요. 굳이 플러스를 붙이는 이유는 와 그렇다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때도 있잖아. 맞지? 여기서는 표현은 안 했지만 반대 방향으로 45도만큼 벌어지는 반직선이 있다라고 하면 표현은 이렇게 할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는 이렇게만 표현해서 예를 들어 45도라고 표현했다 그러면 이제 방향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어때? 아까 시초선에서부터 제1, 제2, 제3 사분면 순서대로 간다라는 것을 양의 방향이라고 표현했다면 반대로 돌아가는 것은 음의 방향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음의 방향이다라는 의미로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45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시초선으로부터 우리가 사분면을 셀 때랑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면 양의 방향 각도라고 하고요. 반대로 돌아가면 음의 방향 각도라고 한다. 괜찮죠? 자, 그러면 각도를 재는 기준은 시초선이었고, 기준이, 그 다음에 각도를 재기, 비교하는 이 반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경이라고 해요. 벌어진 정도를 이걸 동경이라고 합니다. 말이 그래, 알았지? 그래서 왼쪽에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쭉 읽어보자. 각 XOP의 크기는 OP가 고정된 반직선, 이 고정된 반직선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벌어진 OP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할 겁니다. 그 벌어진 정도, 이거를 우리가 각도라고 할 거고 1, 2, 3, 4분면을 세는 방향과 똑같으면 양의 각도, 반대로 가면 음의 각도라고 할 겁니다. 어려운 거 있니? 없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각은 이렇게 셀 거야.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좌표 평면상에서 각을 셀 건데 그때는 원점을 기준으로 X축 오른쪽 방향, 양의 방향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잡을 거예요. 자, 드디어 일반각이라는 걸 이제 나타내 볼 건데요. 제목은 일반각, 요 녀석인데 예를 들어 한번 보고 갈게요. 아래쪽 요거 한번 보자. 일반각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하고요. 아래쪽 그림을 보면 그림 셋 다 시초선을 OX 반직선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OX, OX 요거를 반직선이라고 봤을 때 전부 동경 OP는 얼마만큼 벌어졌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60도만큼 벌어져 있지, 그지?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벌어져 있으니까 양의각 60도, 그냥 플러스는 생략하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괜찮죠? 60도만큼 다 벌어져 있는데 사실 잘 생각해봐. OP라는 요 녀석이 딴 데서 해볼까?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OX가 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동경이라고 표현한 OP가 지금 요 정도 한 60도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얘가 빙그르르 돌아가지고 60도 오는 거나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돌아서 60도 오는 거나 거꾸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60도 오는 거나 거꾸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한 100바퀴 돌아가지고 왔다가 60도 가는 거나 벌어진 정도는 60도로 동일하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60도라고 벌어진 양의 각도 60도라고 벌어진 게 이 동경이 시초선으로부터 한 바퀴를 돌아서 60도만큼 더 벌어진 건지 두 바퀴를 돌아서 온 건지 세 바퀴를 돌아서 온 건지 거꾸로 돌아서 온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60도 벌어진 건 알겠는데 동경이 몇 바퀴를 돌아서 이 자리에 왔는지는 알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인 표현을 해보자라는 게 일반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바퀴 두 바퀴는 특정한 각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치? 그거 말고요. 일반적으로 몇 바퀴 돈지는 모르니까 그것을 미지수로 세팅해 놓고 각을 표현해보자,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아까 책의 예제로 다시 요 도형으로 가면 첫 번째 거는 잘 보면요. 시초선으로부터 한 바퀴 돈 다음에 60도 쭉 간 거지, 그지? 얘는 한 바퀴 돈 거야. 요 화살표 보이지, 그지? 한 바퀴 돌고 60도 더 벌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거 좀 많이 꽈놨네.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60도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와, 얘는 방향이 반대로야. 그래서 거꾸로 한 바퀴, 그리고 사실은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 거꾸로 한 바퀴, 두 바퀴 돌았다가 60도 이렇게 간 거라고 해석하면 돼요. 괜찮니? 그러니까 몇 바퀴 돌았는지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표현해보자라는 내용입니다. 한 바퀴는 몇 도죠? 360도지, 그지? 그래서 한 바퀴는 360도니까 지금 그림 볼게요. 오른쪽처럼 시초선으로부터 알타도가 벌어진 이 동경 OP를 일반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몇 바퀴 돌았는지를 모르니까 그 몇 바퀴를 미지수로 바꿀 거야. 그런데 한 바퀴가 360도거든?
그러면 한 바퀴만 돌아서 갔다 그러면 360도 돌고 플러스 60도만큼 벌어졌어 이렇게 할 거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알파 각도니까 뭐 알파만큼 벌어졌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얘는 한 바퀴를 도는 특정 각을 표현한 거야. 두 바퀴를 돌았다라고 하면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지금 360도를 양의 각도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곱하기 2는 양의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지. 두 바퀴 돌고 나면 다시 제자리 시초선으로 똑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알파 각도만큼 또 벌어졌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떻게 되는 거야? 360 곱하기 마이너스 3. 종영아. 어느 방향으로? 그렇지. 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라는 의미야. 왜냐하면 360도가 양의 각인데 마이너스를 곱한다는 얘기는 방향을 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고 3은 바퀴수를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세 바퀴를 돌아도 결국은 시초선 위로 오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양의 방향으로 알파 각도만큼 벌려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표현을 하지 말고 이거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을 해보자고. 그럼 뭐만 바꿔주면 돼요? 디나. 아까 미지수로 바꿔주자라고 했는데 변하는 애를 바꾸면 돼. 누구를 바꾸면 돼? 뭐가 변하고 있어? 360도에 곱해지는 저 숫자가 바뀌고 있지. 그치? 근데 저 숫자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니? 0도 들어갈 수 있죠. 360 곱하기 0 하면 한 바퀴 안 돈다는 얘기잖아. 그대로 알파만큼 벌린다는 얘기고 1도 들어갈 수 있고 2도 들어갈 수 있고 마이너스 3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맞죠? 그 말은 뭐야? 정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 곱해지는 정수는 아까 테인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퀴수를 얘기를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연수가 들어가면 양의 방향으로 몇 바퀴인지 음의 정수가 들어가면 시계 방향으로 몇 바퀴인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따라서 이거를 정수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더라.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서 체크할 거는요. 360을 곱한 거는 이 한 바퀴의 각도를 얘기를 한 거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n은 정수더라. 정수더라. 그래서 이 정수의 부호는 시계 반대 방향 양의 방향인지 시계 방향의 음의 방향인지를 결정하고 그 n 값, 절대값이라고 표현하면 그 n의 절대값은 몇 바퀴냐 이거를 표현한 거였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일반각 표현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표현한다. 그럼 나중에 되면 이제 특정한 n을 찾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죠? 그거는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요. 그 설명을 잠깐 해놓은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은 회전은 방향과 횟수를 나타낸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알파라는 게 지금 그림에서 시초선으로부터 이만큼 벌어진 각도였잖아요. 그지? 알파도. 그건 보통은 이렇게 나타내는데 문제에 따라서는 그냥 이거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음의 각으로 나타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60도짜리 한번 해볼까요? 아니, 이거 말고 이거는 그냥 예시를 드는 거야. 이게 시초선인데 동경을 잴 OP라고 할까요? OP가 요만큼이 60도, 즉 음의 각 60도야. 이거를 일반각으로 표현해보세요 라고 하면 시작은 360도겠죠. 그죠? 360도를 몇 바퀴를 돌리는 것까지는 다 공통이에요. 그럼 여기서 위에 가이드대로라면 보통 양의 각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돌려놓으란 얘기지. 그치? 이거 몇 도야? 300도죠. 그죠? 이거 플러스 300도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300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해도 되는데 사실은 음의 각으로 표현하면 안 되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몇 바퀴 돌린다는 얘기야. 그치? 여기다가 시초선으로 왔으니까 음의각 60도만큼 벌리면 돼.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 그런데 보통 문제들은 여기 뒤쪽을 양수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밑에 표현은 안 된다는 얘기야. 문제에 따라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지? 그래서 일반각 표현은 360도 곱하기 n은 다 공통 부분으로 접어놓고 얼마나 벌어졌냐에 따라 그 각도를 뒤에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있어요? 없지. 넘어갈게. 각 표현은 그렇더라. 자, 그 다음에 사분면의 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사분면은 시초선을 이제 계속 x축의 양의 방향 요 부분을 시초선으로 볼 거예요. 알겠지?
시초선으로 볼 거고, 각을 벌려. 지금 같은 경우 OP 동경을 봤는데 얘는 지금 90도를 넘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제2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각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시초선이랑 같으면, 겹쳐져 있으면 여기를 0도라고 하면 되죠. 안 벌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동경이, 지금 OP라는 동경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몇 도야? 90도지, 그지? 그래서 사분면에 대한 앞으로는 벌어진 각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90도야. 그럼 90도 더 벌리면 여기가 180도겠지, 그지? 그 다음에 90도를 더 가면 270도겠지. 그 다음에 90도를 더 가면 0도와 똑같아지는 360도 한 바퀴가 되겠죠. 이해되니? 그럼 360도부터는 또 벌어지면 같은 패턴으로 쭉쭉 돌아가겠죠. 90도씩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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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왜 굳이 표현하고 기억하라고 하냐면 나중에 삼각함수를 다루면서 이게 몇 사분면 각이냐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게 0도, 90도, 180도, 270도야. 이게 여러분들 눈에 익어야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이렇게 이거를 60분법 표현이라고 하는데 다른 표현 방법으로도 바꿀 거야. 그때도 역시나 몇 사분면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이 축으로 이루어진 각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XY 좌표 축 위에 있는 점들은 사분면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지, 그지? 뭐 학생들에 따라서는 둘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축 위에 있는 점들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거는 체크를 해두세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일반각 표현을 했을 때 제1사분면에 있는 각도들, 동경에 대한 각도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X축을 여러분들 여기다 한번 메모해봐. X축을 일반각 표현을 해볼게요. 동경이 지금 시초선은 X축 양의 방향인데 지금 그려놓은 OP 반직선이 돌고 돌고 돌아서 시초선 여기에 겹쳐진다, 포개진다고 생각해봐. 일반각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니? 360 곱하기 정수 더하기 0도가 되겠지. 또는 360 곱하기 정수 더하기 360으로도 표현은 가능한데 사실 뒤에 360 더해 놓는 거는 여기 n 더하기 1을 하는 거랑 똑같잖아. 결국은 정수 곱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굳이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360 곱하기 n으로 처리 가능하겠다. 2사분면은 뭐라고 표현하면 돼? 1사분면, 2사분면 넘어가는 90도에 해당하는 건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360 곱하기 정수 더하기 90도만큼 벌어졌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분면을 구분하는 그 각도들만큼만 더해주면 되겠네요. 여기는 360 곱하기 정수 더하기 180도. 여기는 360 곱하기 정수 더하기 180도.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되겠구나. 괜찮죠? 노. 뭐 180도, 270도, 쏘리. 27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얘기하는 건 드디어 1사분면 위에 있는 각이나 2사분면 위에 있는 각, 3, 4사분면 위에 있는 각을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쌤이 조금 전에 좌표축 위에 있는 거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 각도는 지금 동그라미 1번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봐봐. 360 곱하기 얘는 다 공통 부분이라고 했어요. 일반각 표현할 때. 그때 0을 더한다. 0을 더하는 건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뭔 얘기야? 시초선이랑 겹쳐지는 부분이 포개지는 부분이란 얘기야. 그거보다 커진대. 그러면 이제 1사분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규모가 없지, 그지? 왜 없어? 축 위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세타라는 각도가 360 곱하기 n에다가 90도를 더하면 이거는 1사분면에서 2사분면 넘어가는 y축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거보다는 작아. 그러니까 1사분면의 각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0도, 90도, 180도, 270도를 알아두라는 얘기였어요. 그럼 2사분면은 등호가 2, 3, 4 모두 다 똑같아. 등호 다 빠져야겠죠. 그죠? 축 위의 점은 어느 사분면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2사분면은 몇 도부터? 90도를 더한 것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야겠지? 3사분면은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다. 사사분면은 27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다라고 표현합니다. 괜찮지? 한 바퀴 돌았으니까 한 바퀴 돌기 직전까지니까 360도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몇 사분면이냐 구분을 하는 거는 이렇게 360도 몇 바퀴 돌고 남은 각이 몇 도인데 그게 몇 사분면에 속하는지를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520도는 사실 암산도 가능하죠. 520도는 360 곱하기 1에다가 160도 더하면 160도가 어디쯤에 있을지를 생각하는데 이때 기준으로 잡는 게 아까 4분면을 나누는 그 각도들이었어. 0도, 90도, 180도, 270도. 얘 180도에 가깝게 있죠. 근데 180도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180도보다 작다는 얘기는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 180도보다 작다는 얘기는 조금 돌아가야겠죠. 이렇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 2, 4분면 각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괜찮지? 일반각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가 볼게요. 각의 표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조금 헷갈리는 유형이 요거 4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4번에 대한 설명이 문제집마다 조금씩 다르거든. 그리고 과정이 좀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여기는 선생님이 요거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따로 노트를 한번 하세요. 같이 적겠습니다. 알겠죠? 총 5가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이거 적어봐야 돼, 알았지? 그냥 공식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봐. 첫 번째, 일단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이건 안 적어도 돼. 그게 무슨 얘기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서 알파, 베타 동경을 표현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반직선을 했을 때 이게 알파 동경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반직선을 했을 때 이게 베타 동경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벌어진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이 벌어진 각도가 알파란 얘기가 아니야. 동경이 알파란 얘기예요. 이 반직선을 지칭하는 게 알파라고. 얘가 예를 들어 뭐 A 각도만큼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베타 동경은 B 각도만큼 벌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지금 두 동경을 알파, 베타 반직선으로 두고 시작을 한다. 이런 개념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어요. 괜찮지? 아까는 OP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좀 지칭하기가 귀찮아서 알파, 베타라고 지칭을 한 겁니다.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N은 정수인데 첫 번째 내용이 두 동경이 즉 알파, 베타가 일치할 경우를 보래. 그림을 이제 그릴게요. 알파, 베타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편의상 다른 4분면에서 그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편의상 1사분면에서 일치한다라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하나만 샥 그려놓으면 되죠. 이만큼 그려가지고 반직선 동경인데 알파와 베타가 겹치는 상황이야. 괜찮지? 일치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2, 3면 그려놓고 해도 되고 3, 4분면, 4, 3면 어디든 괜찮아요. 1, 4분면에서 하는 게 제일 깔끔하니까. 자, 그러면 항상 벌어진 각도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쌤 같은 경우는 보통 세타를 써요. 그래서 이만큼 벌어진 각도가 세타라고 쓸 건데 시초선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잡으면 얘는 양의 각으로 세타만큼 벌어진 거지.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해 주는 게 좋겠어요. 양의 방향으로 세타만큼. 오케이? 반대로 가면 음의 방향 세타만큼이니까 마이너스 세타로 쓸 거야. 괜찮죠? 자, 그렇다면 이 동경들을 일반 각으로 표현 한번 해봅시다. 준비됐니? 종민이가 한번 스타트 끊어볼래? 알파는 360 곱하기 그치? 동경이 한 바퀴 돌아왔는지 두 바퀴 돌아왔는지 세 바퀴 돌아왔는지 100바퀴 돌아왔는지 몰라. n 정수. 이게 중요한 건 n은 문자 중에 하나고요. 여기 의미가 정수라는 의미야. 오케이? 정수 그리고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잘했어. 알파라는 동경을 일반각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태인 해볼까? 베타 동경은 곱하기 n. 자, 좋아. 좋은 설명이야. n 하면 정수라는 표현을 한 거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다가 n을 쓰면 알파랑 똑같이 돌아간다는 얘기야. 지금 똑같이 돌아가는 거니? 몰라. 알파가 100바퀴 도는데 베타도 100바퀴 돌아야 되니? 그런 의무는 없잖아. 얘는 몰라.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요?
일반적으로 다르다라고 써야 돼. 그럼 보통 이제 다른 정수를 씁니다. 같이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같이 돌아갈 때는 같이 써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따로따로 돌거든. 겹치는 것밖에 없지, 그지? 포개지는 것밖에 없는 거야. 얘네들은 같이 돌아가는지는 몰라. 얘가 한 바퀴 돈다고 해서 얘가 한 바퀴 돌아야 되냐? 그런 의미는 없잖아. 그런데 이렇게 정수를 곱하게 되면 어쨌든 시초선 위로 온 거니까 더하기 얼마? 세타. 이건 똑같죠? 괜찮지?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세타라는 건 문제에서 주어진 세타입니까? 책 보면 세타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 맞지? 이거는 우리가 편의상 벌어진 각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세타를 표현했단 말이야. 이거 사실 없애야 되지. 없애려면 얘네들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지. 괜찮죠? 없애려고 빼는 거야. 없애 볼게요. 그래서 뭐 밑에서 위로 빼든 밑에서 위로 빼든 똑같습니다. 빼볼게요. 알파 빼기 베타 위에서 아래로 빼볼게요. 알파 빼기 베타는 360도는 공통인수고 위에서 아래로 뺄 거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던 대로 세타를 뺐어요. 없어졌네, 그지? 드디어 알파 베타만 이렇게 남은 건데 잘 봐. 이게 이제 책이랑 설명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얘네들이 뭐였지? N과 M. 뭐였니? 얘네들 몇 바퀴? 이거 정수였어. 얼마인지는 모르는 정수였단 말이야. 그냥 정수라는 개념밖에 없어. 맞지?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야. 그럼 여기는 정수 빼기 정수니까 정수겠지. 다른 게 나오겠니? 정수야. 근데 얼마인지 모르잖아, 사실.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얘는 정수 표현만 하면 돼. 따라서 최종적으로 알파 빼기 베타라는 거는 동경끼리 뺐는데 이 녀석이 360도의 정수더라 표현을 쌤이 대문자 n으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정수더라. 그래서 n은 0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치? 0이 들어갈 수도 있고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2도 들어갈 수 있고 3도 들어갈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들어갈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의미를 해석해보면 잘 봐. n이 만약에 0이야. 얘가 0이야. 그럼 얘가 얼마지? 0이지. 알파 빼기 베타가 0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똑같다는 얘기잖아. 얘가 1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360도라는 얘기지. 뭐가? 알파 벌어진 것에 베타 벌어진 걸 빼면 360도 차이가 난대. 한 바퀴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 어쨌든 봐봐. 알파가 이렇게 있을 때 베타가 한 바퀴 돌아서 360도 차이가 나면 일치하는 거잖아. 그치? 아, 그래서 일치하는 상황이 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책으로 가봐. 책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알파 빼기 베타가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거기서 n이 선생님 여기 대문자 n이랑 여기 소문자 n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야. 같은 거야. 정수라는 표현으로 같은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개념이 숨어 있더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외워가지고 동경끼리 빼면 360도 차이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계산상에 이렇게 적용을 해 놓는 게 나중에 복잡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적용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하세요. 알겠죠? 집에 가서 꼭 복습해야 돼. 자, 두 번째, 비슷한 패턴으로 가볼 겁니다. 두 번째.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조건이래요. 4분면 그릴게요.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반대 방향에 있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요거를 알파 동경이라고 하면 반대 방향으로 베타 동경이 있는 거지.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표현으로 책에다가 적고 갈게요.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는 거는 다른 표현으로 알파와 베타가 180도 차이가 있다. 또는 알파와 베타 동경이 원점 대칭이다. 이 표현이 전부 2번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다시 그림으로 올게요. 얘 봐도 어때? 원점 대칭이지, 그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벌어진 각도를 표현해 볼게요. 알파부터 표현해 보면 요만큼이 세타만큼 벌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막꼭지가 보여요? 즉 180도에서 베타 동경까지 가려면 막꼭지 각이니까 이만큼 얼마만큼? 세타만큼 더 벌어져야겠지. 괜찮니? 이렇게 그림을 표현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일반각 표현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영이가 알파 한번 해볼까? 알파 동경은 일반각으로 어떻게 표현되죠? 360 곱하기 n 정수 더하기 세타 정도 되겠죠, 그죠? 정은아, 베타 한번 해볼까? 곱하기 m 정도로 합시다. 위에 n을 따라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파랑 똑같이 돌아간다는 얘기야. 그런 의무는 없거든 지금. 그래서 360도 그냥 내 맘대로 돌려요. 그런 다음 얘는 잘 봐. 360도 열심히 돌리면 결국은 어디 오냐면 여기로 와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 베타까지 가야 되거든. 베타까지 가는 방법은 이만큼 몇 도? 정은아? 몇 도? 에다가 요만큼만 더 가면 되지. 그럼 뒤에 뭐라고 표현하면 돼? 180도 가고 세타만큼 가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나 이해되니? 좋아. 자, 그런데 아까 했던 것처럼 세타라는 거는 우리가 보기 편하게 벌어진 각도를 표현한 거예요. 맞죠? 시연아, 이 두식 어떻게 하고 싶니? 그렇지. 빼는 게 낫겠지, 그치? 왜? 세타 없애려고요. 뺍니다. 자, 그런데 뺄 때 우리가 양의 각을 다루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서 아래로 빼는 것보다는 밑에서 위로 빼는 게 좋겠어요. 괜찮지? 그래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빼볼게요. 괜찮나요? 그러면 베타 동경 빼기 알파 동경은 각도가 얼마나 차이 나냐? 밑에서 위로 빼고 있어요. 이번엔 한 번에 갈게. 360 묶어내서 정수 빼기 정수 표현이니까 역시 대문자 n으로 정수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얘는 다 돼.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세타는 없어질 거고 남아있는 게 180도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의미가 뭐냐? 얘는 두 동경을 차이를 봤을 때 몇 바퀴 돌린 다음에 180도만큼 차이가 있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생각해보니까 180도 벌어진 거잖아. 그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그냥 외워서는 안 된다고. 괜찮니? 이 흐름을 또 가봅시다. 세 번째, 두 동경이 X축 대칭을 이룬대요. 그 사실 이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사투리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표현해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알파 동경을 이 정도로 표현하고요. 그러면 X축 대칭 이동하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밑으로 내려와야 되지, 그치? 그래서 베타 동경은 밑으로 내려오는데 사실은 방금 그릴 때 봤겠지만 벌어진 각도가 똑같아야 됩니다. 맞죠? X축 대칭이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벌어진 각도를 이만큼을 세타라고 표현할 거야. 그렇다면 종영아, 요거는? 그렇지. 이거는 음의 각으로 세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구나. 괜찮죠? 자, 그러면 또 해볼게요. 알파 동경은 360 곱하기 정수 더하기 세타로 표현하면 되겠죠? 베타 동경은 360 곱하기 정수 빼기 세타가 되겠지. 왜냐면 360도 쭉 돌았다가 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세타 표현한 것만큼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자, 종영아, 이거 어떡할래? 더해요, 그렇지. 딱 보이잖아, 왜? 세타 없애려면 더해야 되니까. 그래서 더해요가 되겠지.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자, 세타는 없어질 거고요. 360 묶어내서 n 더하기 m 할 건데 저거는 중요한 건 정수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죠? 정수다. 이렇게. 그래서 X축 대칭으로 있는 두 동경은 더했을 때는요. 360도의 배수 차이만큼 있는 거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또는 뭐 거꾸로 한 바퀴 이렇게 360도의 배수 차이만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y축 대칭. 그래서 지금은 5개 유형이 있는데 나중에는 뭐 y는 마이너스 x 대칭, 뭐 특정한 직선의 대칭 뭐 이런 것들이 막 쭉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동경을 그림을 그려놓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꼭 그려보세요. 그래서 요번에는 y축 대칭으로 그릴 거니까 이 정도를 알파 동경 그러면 y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포개 지도로 베타 동경을 그려놔야겠죠. 그죠? 그럼 지금 어디 가기 같은 거예요? 만약에 시초선으로부터 알파 동경이 벌어진 각도를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 그러면 세타 각도만 본다 그러면 여기가 세타 각도겠지. 맞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볼게. 우리가 아까 축의 기준으로 잡는 각도들이 0도, 90도, 180도, 270도였으니까 얘는 180도를 갔다가 이렇게 하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거 음의 각이란 말이야. 그래서 각도는 세타 크기로 같은데 방향이 다르니까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그지? 이렇게 되면 또 가보자고. 알파는 일반각 표현으로 360 곱하기 정수 더하기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베타는 360 곱하기 정수 m 그리고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180도 갔다가 시초선에서 180도 갔다가 세타만큼 거꾸로 돌아오면 되죠. 그죠? 그래서 180도 더 했다가 세타를 떼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편의상 집어넣었던 세타를 없애려면 얘네 둘은 더 해야겠죠. 식을 쓰면서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동경은 360도의 정수를 곱한 것에다가 180도 더하면 돼. 이렇게 됩니다.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거를 꼭 해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남은 하나, 5번째, y는 x 대칭. 그림을 또 일사분면적으로 그려놓고 해볼게요.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야 되니까 직선 하나 그려놓고 봅시다. 요놈이 y는 x야. 요거 기준으로 동경을 벌려놓으면 여기가 알파 동경이라고 할 때 대칭으로 그리려면 어디 각도가 같아져야 되는지 보이죠? 그죠? 여기가 베타 동경이라고 하자. 하면 시초선으로부터 알파 동경이 벌어진 이만큼 각도를 세타 각도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어디서 벌리면 돼요? 90도에서 벌리면 되지, 그지? 그래서 90도에서 베타 동경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크기는 세타랑 똑같을 거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즉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면 마이너스 세타 각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베타 동경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돼? 90도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되죠. 이런 개념이 되겠네요. 따라서 알파 동경은 똑같아요. 360 곱하기 정수 더하기 세타만큼 벌려요. 베타 동경은 360 곱하기 정수에다가 이거지. 시초선에 왔는데 90도 갔다가 세타만큼 돌아와.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도는 더하기 90 빼기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세타를 없애고 싶으니까 더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의 정수 표현이 된다. 그 다음에 90도 이렇게 된다.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마지막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먼저 필수 예제 2번으로 갈게요. 아까 사분면의 각을 표현하는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하고 그 다음에 동경이 뭐 일치한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 세타가 제1사분면 각일 때 아까 우리 세타는 벌어진 각도를 표현할 때 세타라고 했는데 이 녀석은 동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벌어진 각도는 거꾸로 우리 알파나 베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제1사분면 각이라고 해요. 아까 1사분면 각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 자, 이렇게 x축, y축으로 이루어졌을 때 축의 위치를 제외하고, 즉 축의 위치를 점선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제외하고 이 부분을 일사분면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X축은 시초선은 360 곱하기 n으로 끝났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90도는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360 곱하기 n에다가 90도를 더한 거야. 자, 근데 이때 왜 여기 n이랑 여기 n은 똑같이 써야 될까? 잘 봐. 다르게 쓴다라고 하면 여기는 0 쓰면 시초선이지. 여기를 1 쓰면 한 바퀴 돌아와서 90도잖아. 그럼 무슨 뜻이 되냐면 범위가 0에서부터 여기를 1을 써버리면 360 더하기 9라는 거는 90이라는 건 이만큼 가고 요만큼 범위까지 다 보겠다는 얘기야. 뭐야 이거? 1, 2, 3, 4를 다 보겠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동경이 1, 2, 3, 4분면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표현이 잘못된 거지. 우리는 무슨 표현을 해야 돼? 1, 4분면에 있는 각을 표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n은 똑같이 흘러가야 돼. 이해되니? 여기 n 쓰면 여기도 n을 같이 써야 90도씩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같은 정수를 써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결론 세타라는 녀석이 시초선보다는 크고요. 90도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일반각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때 n은 정수다. 이거는 잊지 말아 주시고. 그래서 1사분면 각이다를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야? 지금 3분의 세타라는 게 몇 사분면이 있는지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타를 3으로 나눠야지. 3으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싹 다 3으로 나누면 120 곱하기 정수 3분의 세타라는 동경 120 곱하기 정수 3으로 나누면 30도 이렇게 되겠지. 그럼 지금부터는 n이 정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3분의 세타가 어디 사이에 들어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좀 귀찮지만 하셔야 돼. 자, n은 정수라고 했으니까 가장 편한 게 0이겠지 뭐. 음수도 양수도 아니고 0이겠지. 0 집어넣으면 범위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고 30도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겠네. 이거 몇 사분면? 1사분면. 이렇게 되겠지. n을 1로 올려봐. 그러면 120도보다 크고 120도에 30도를 더한 150도보다는 작아요. 이거 몇 사분면? 2사분면. 2로 늘려봐. 240도보다 크고 30도 더한 270도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거 몇 사분면? 3사분면. 다 나오네. 그치? 그 다음에 n이 3이면 3번 곱하면 3 곱하면 360도지. 그치? 360도 한 바퀴였단 말이야. 그거보다 크고 390도니까 360 더하기 30도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360도가 한 바퀴니까 이거 한 바퀴 돌려버리면 그냥 0도랑 같다 그랬지, 그지? 이거도 0도랑 같다라고 표현해버리면 이거 누구랑 같아? 요 놈이랑 같아. 이해되니? 그러면 4를 넣고 5를 넣고 6을 넣으면 계속 같은 패턴들로 돌아가겠죠. 그럼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네, 그지? 따라서 여기 나오는 사분면이 첫 번째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그리고 다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다시 1, 2, 3, 다시 1, 2, 3 이렇게 돌아갑니다. 괜찮죠? 그래서 일반각 표현을 통해서 계산된 동경은 몇 사분면을 지나냐라는 거는 정수, n이 정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씩 넣어가면서 각도를 찾아주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고요. 다음 필수 이제 3번으로 가볼게. 우리 조금 전에 정리했던 그 녀석이에요. 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일치하는 거는 그냥 하면 되고, 밑에 보면 두 동경이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이건 180도 차이가 난다. 원점 대칭이다라는 얘기였고요. X축 대칭이다.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기억나니? Y축 대칭이다.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기억나죠? 이렇게 식을 세워서 다 풀어보세요. 공식 적용하지 마시고 그림 그려서 우리는 일치한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요 그림을 좀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방식대로 해야겠다. 다시 할게요. 표현은 이렇게 하시면 돼. 편의상 1사분면에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동경을 표현하고 세타도 있고 5세타도 있어요 라고 표현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시초선으로부터 벌어진 각도를 이제 편의상 알파라고 표현할게요. 일반각 표현. 세타는 360도에서 정수 몇 바퀴 돌리고 알파만큼 벌려주면 되겠죠? 괜찮지? 5세타 동경은 360도에 몇 바퀴를 돌릴 건데 위에 n이랑 관계가 없어, 그치? 내 마음대로 돌리고 정수 더하기 또 알파만큼 벌리면 돼요. 그러고 봤더니 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돼요? 알파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빼면 되겠지. 그런데 양의 각을 다루는 게 조금 더 편하니까 밑에서 위로 빼겠습니다. 밑에서 위로 빼면 4세타는 결국은 m 빼기 n 이렇게 될 건데 그것도 정수라고 했으니까 360도의 정수 이렇게 곱한 형태가 되더라. 그럼 약간은 똑같죠, 그죠? 네, 요 스킬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세타를 정리하면 90 곱하기 정수 표현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런데 문제에서 맨 끝에 뭐라고 했냐면 세타가 0도에서부터 360도 여기 사이에 있는 각이래요. 근데 뭐라고 했지? 여기 있는 n이 정수라고 했지. 그럼 정수를 집어넣으면서 가능한 세타를 다 찾아오면 돼요. 0 집어넣으면 되나요? 안 되지. 음수 집어넣으면 되나요? 안 되지. 왜? 0에서 360 사이니까. 그럼 1 집어넣으면 90, 2 집어넣으면 180, 3 집어넣으면 270, 4 집어넣으면 360, 안 돼.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요 흐름이야. 아시겠지? 좋아요. 그래서 일반각 표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주어진 동경이 몇 사분면인지를 찾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다뤘던 동경의 위치에 따라 각을 표현하는 것, 이거 두 가지 넘어갈게요. 오늘은 호도법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지금까지 뭐 60도, 30도, 그래서 어떤 숫자에다가 60도라고 하면 어떤 숫자에다가 오른쪽 위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붙였죠, 그죠? 이거를 영어로 degree라고 하는데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60분법 표현이라고 해요. 아마 아래쪽에도 있을 텐데 60분법 표현이 있는데 우리 이런 거 생각해봐. 부채꼴을 주어주고 호의 길이를 구한다든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한다든지 이럴 때 중심각의 크기가 방금처럼 뭐 60도, 45도 이렇게 표현이 됐었지, 그지? 그럴 때 계산 어떻게 해요? 원넓이, 뭐 예를 들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원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중심각 크기의 정비례해요 라고 해서 360도 분의 60도 이렇게 비율을 곱해줬었지. 항상 한 바퀴가 360도라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이 중심각이 벌어진 정도의 비율을 항상 계산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60도라고 나온 이거 자체로는 뭔가 계산할 때 그대로 집어넣을 수는 없어. 360도의 비율을 집어넣었던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계산상에 조금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계산상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걸 좀 더 우리가 실수 계산하듯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60분법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을 우리가 배울 거고 그 이름이 호도법이라는 거야. 그 개념원리 아래쪽에 쭉 설명되어 있으니 그건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각의 표현을 바꾸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호도법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을 잘 보면 부채꼴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R이야. 그런데 마침 호의 길이도 R이야. 와,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죠. 이럴 때를 1라디안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해보자 라고 했어요. 이거는 발견을 한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표현이 조금 달라질 거야 이때. 그래서 새로운 게 하나 나왔죠. 라디안이라는 여기 라디안이라는 기준의 용어가 나왔습니다. 라디안. 그래서 요거는 줄여서 RAD라고 표현을 하고요. 앞으로는
매번 RAD라고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건 생략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60분법 여기 디그리 도를 붙였던 거 요거나 또는 라디안 단위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거예요. 괜찮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각도를 표현할 거냐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 번만 봅시다. 몇 도가 벌어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처럼 반지름의 길이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같아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까 이거를 뭐라고 하기로? 1라디안이라고 하기로 했어, 그지? 1라디안. 그래서 거기 적혀 있는 걸 한번 더 적어 볼게요. 각도 기준으로 보면 호의 길이 우리가 원 둘레를 2파이 r이라고 계산을 하죠. 이게 몇 도야? 중심각으로 따지면 360도야. 그런데 비례식을 세워보면 호의 길이가 r일 때는 몇 도야? 알파 각도가 되는 거지. 괜찮아요? 그러면 내항 외항을 한번 곱해 볼게요. 2파이 r 곱하기 알파 각도는 360도 곱하기 반지름 r 이렇게 될 거네. r 약분할 수 있겠네.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2파이로 나누면 360을 2로 나눌 수는 있죠. 그래서 알파 각도는 파이 분의 180이야. 이렇게 됩니다. 180도는 60분법 표현이었고요. 어쨌든 고정된 180도라는 어떤 상수잖아, 그지? 그 다음에 파이도 이게 무한소수긴 한데 어쨌든 어떤 숫자란 말이야. 3.142로 어떤 실수 값이란 말이에요. 어때? 알파가 얼만큼 벌어졌는지 모르고 이런 비례식을 세워서 도출을 해봤더니 파이분의 180이라는 어떤 고정된 상수값으로 나왔어. 이거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괜찮죠? 요걸 1라디안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양변의 파이를 곱한 거. 양변의 파이를 곱하면 결론.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이렇게 되더라. 파이를 곱하면 파이 단위는 RAD 이렇게 쓸게요. 라디안이 180도 60분법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주면 60분법을 라디안 단위로 바꿀 때 라디안 60분법으로 바꿀 때 요거 사용하면 돼. 알겠죠? 두 가지 표현입니다. 60분법 표현, 라디안 표현. 같은 거다. 파이 라디안. 그런데 주의할 거는요. 이건 아니야. 파이라는 이 실수가 180도와 같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단위 자체가 RAD,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붙였을 때 180도랑 같은 거야. 오케이? 이거 얼마쯤 되죠? 3.142도 정도 되는 값이잖아, 그지? 그것이 라디안 단위를 만났을 때 180도가 되는 거야. 그냥 숫자 3.14가 180도가 같아지냐 그건 아니라고. 라디안 단위로 표현했을 때 그렇더라.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호도법과 60분법의 관계가 방금 했던 요 녀석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는 파이 라디안이 나중에는 라디안 생략할게요. 60분법으로 180도와 같다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라디안을 표현하고 싶어. 여기는 파이 라디안이잖아. 1 하려면 똑같은 파이로 나누면 되지. 그럼 파이로 나누면 1라디안은 180 나누기 파이 이렇게 될 거고요. 나 1, 2를 계산하고 싶어. 그럼 이쪽을 1로 만들면 되지. 이쪽을 1로 만들려면 180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럼 1, 2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괜찮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라디안 표현을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 엄청 복잡한데 이거는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면 눈에 익숙해지긴 해요. 60분법을 위에 있는 60분법 표현을 라디안 단위로 한번 고쳐보도록 하죠. 그러면 조금 전에 한 번만 더 적어볼게요. 집에 가서도 이렇게 연습하세요.
파이 라디안이 생각할게요. 이제 단위는 180도와 같아요. 그러면 내가 1라디안을 표현하고 싶어요.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언제 써요? 라디안을 60분법으로 고칠 때 이렇게 써요. 1도는 180으로 나누면 되니까 180분의 파이 라디안 단위입니다. 이렇게. 얘는 어떨 때 써요? 뭐 예를 들어 27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하세요. 그러면 1도가 요거니까 곱하기 27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매번 이렇게 단위 환산을 해서 할 거냐? 이제 조금 더 익숙하게 한번 가보자고. 먼저 요런 순서로 가볼게요. 60분법에서 호도법 잘 봐. 60분법이 0도면 사실 시초선에서 벌어진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라디안도 없겠지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0도는 0 라디안이야. 오케이? 30도는요? 30도는 이제 라디안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 180으로 먼저 나눠. 아까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었거든. 그렇지? 그래서 180으로 먼저 나눠. 30을 180으로 나누면 6분의 1이죠. 거기다가 파이 붙여주면 라디안 표현이 되는 겁니다. 45도도 180으로 나눠. 180은 90이 두 개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90은 45가 두 개 모여 있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180은 45가 4개 모여 있는 거야. 180으로 나누면 4분의 1이거든. 거기다 파이 붙이면 호도법 표현이 되는 겁니다. 60도는요. 나누기 180 하면 3분의 1이겠지. 거기다 파이 붙이면 라디안 표현이 되는 거야. 90도는 어때? 180으로 나누면 절반이네. 그지? 2분의 1. 그래서 90도 라디안 표현하면 2분의 파이. 180도 아까 파이 라디안. 270도는요. 이거 90도 3개짜리거든. 그지? 아까 180도가 90도 2개짜리였단 말이야. 비율은 2분의 3. 그래서 2분의 3 파이 라디안. 360도는 180의 2배니까 2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익숙해져야 돼. 자, 그러면 호도법이 주어져 있을 때 거꾸로 이렇게 60분법으로 나타내는 거는 더 쉬워요. 파이에다가 180도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파이에다가 180도를 대입하면 6분의 180도는 30도. 그 다음에 요 파이 같은 경우는 뭐 180도. 2분의 3파이 곱하기 여기 180도 하면 약분해서 9, 3, 27, 270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아까 4분면의 기준이 되는 녀석들이 0도, 90도, 180도, 270도라고 했는데 라디안 표현으로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초선은 0 라디안 또는 한 바퀴 돌아오는 거 조금 이따 할게요. 0 라디안으로부터 출발해서 괜찮지? 여기는 라디안은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60분법으로 거꾸로 표현할게요. 0도부터 출발해서 90도가 꺾여지는 게 라디안 표현을 해보면 180으로 나눠서 파이를 붙이면 되니까 2분의 1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180도에 해당하는 거는 파이 라디안이라고 정의 우리 할 때 이거 꼭 기준으로 잡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70도에 대해서도 180으로 나눠서 파이를 붙이면 2분의 3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바퀴 돌아가면 360도 나누기 180 파이 붙여주면 2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분면에 해당하는 녀석들 0 라디안, 2분의 파이 라디안, 파이 라디안, 2분의 3 파이 라디안은 4분면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애들이야.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외우는 것처럼 우리도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 파이, 2파이 이거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괜찮지? 돌아갈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바꾼다 였고요. 우리 아까 60분법으로 나타낸 동경을 일반각으로 표현을 했었잖아. 그지? 여기서 360도라고 표현한 걸 뭘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라디안 표현으로는 2파이라고 바꾸면 되지. 맞지? 그래서 호도법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긴 했는데 이 녀석을 뭐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얘는 360도를 2파이 라디안으로 표현하고 정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뒤에 알파 각도도 라디안으로 고쳐가지고 세타 이거의 단위가 라디안 단위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60분법으로 표현하던 거를 라디안 표현을 했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강조했던 0 라디안, 2분의 파이 라디안, 2분의 3 파이 라디안, 2 파이 라디안들이 나중에 우리가 좀 복잡한 각도를 계산할 때 상당히 많이 쓰이는 각도들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이야. 아까 호도법으로 표현하기 위한 이제 목적이라는 게 여기 나와요. 계산을 조금 더 실수처럼 하기 위해서 이제 호도법을 가져왔는데 한번 봐봐.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있습니다. 반지름은 R이고 이제 호의 길이와 넓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볼 건데 벌어진 각도가 세타 라디안일 때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보자고요. 세타 라디안일 때. 알겠지? 이거는 60분법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라디안 단위로 표현된 거예요. 라디안 단위로 표현하면 우리 아까 쌤이 처음에 설명했듯이 뭐 360분의 중심과 크기 비율을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아래쪽 설명 잠깐 봅시다. 쌤이 아까 설명했던 대로 똑같아요. 원과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한다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웠어요. 봐봐. 호의 길이와 원 둘레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L 대 원 둘레가 2파이 R이지, 그치? 근데 그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는 세타 라디안으로 따라갈 거고 그 다음에 한 바퀴는 360도라고 했는데 그거를 라디안 표현한 게 2파이 라디안입니다. 맞죠? 지금 60분법 표현을 싸그리 라디안 표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비례식을 세워서 내항, 외항, 곱은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니까 자, 외항은 L 곱하기 2파이 맞지? 는 2파이 R 곱하기 R 세타 2파이가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파이, 2파이 약분하면 어떻게 되니? 쫙쫙 L은 R 세타 이렇게 되겠죠. 어때? 뭐 360분에 어쩌고 지지고 볶고 할 거 없이 호의 길이는 반지름에다가 라디안 단위의 중심각을 곱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기억하는 거는 L은 R 세타,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와 라디안 중심각의 크기를 곱한 거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억해야 돼. L은 R 세타. L은 R 세타.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똑같이 넓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하고 원의 넓이를 파이 R 제곱이라고 계산하면 중심각은 라디안 표현했을 때 S에 해당하는 중심각은 세타 라디안이고 원 한 바퀴는 2파이 라디안이었지, 그지? 그래서 비례식을 세워서 또 똑같이 정리를 해보면 이건 좀 정리할게요. S 외항이고 S 곱하기 2파이가 파이 R 제곱 곱하기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S를 구해보면 2파이로 양변을 나누면 2분의 R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이 나오는 거야. 2분의 R 제곱 세타. 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데 중심각이 라디안 표현이 되어 있으면 360분의 어쩌고 저쩌고 할 것 없이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구할 수 있다. 야,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반지름을 제곱하고 있다. 이 정도는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근데 방금 위에 호의 길이 L이라는 거는 R 세타라는 공식이 있었어, 그지? 그럼 여기 구성하는 것에 R 하나 빌려와서 R 세타 대신에 L을 박아 놓을 수 있죠. 뭐가 돼? 2분의 1 R L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 식은 반지름과 라디안 단위의 중심각을 알고 있을 때 넓이를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요식은 중심각 몰라도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부채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사실 두 번째 요 공식은 중학교 때 배워. 2분의 1 RL 이렇게 배우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괜찮죠?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할 때 마치 실수 계산하는 것처럼 쭉쭉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사실 호도법을 배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5고 중심각 크기가 3분의 파이. 자, 이런 부채꼴 넓이를 뭐 호의 길이를 풀 때 꼭 그림을 그려보세요. 실수를 줄여야 되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5라고 했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라고 했습니다.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네요. 방금 L은 R 세타다 이렇게 하기로 했지, 그지? 이게 라디안 단위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문제에서 지금 중심각 크기가 3분의 파이다라고 정의한 거는요. 디그리, 그 60분법 도가 안 붙어 있지, 그지? 그렇다면 이건 라디안 단위가 생략된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따라서 라디안 표현이 됐으니까 반지름 곱하기 3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자 중심각과 반지름이 있으니까 2분의 1 얼제곱 세타로 바로 실수처럼 계산해도 되고요. 방금 호의 길이를 구해놨으니까 2분의 1 R L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고 이게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뭐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거나 호의 길이 구하는 거는 공식만 잘 적용하면 크게 문제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요거 60분법과 호도법을 좀 자유롭게 바꾸는 걸 연습을 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고요.